일단은 앞전에 어, 발표가 너무 또 재밌어서 저희도 같이 이런 시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다른 멘티분들의 발표를 듣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멘토분들의 이야기 듣는 것도 참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오늘 뉴스망고에서 저를 역사 큐레이터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평소에 받아보지 못한 약간 과분한 칭호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연구원으로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인 박물관에서 인턴을 받은 개념은 아니고요. 저는 이연화라는 연구원 개인이 이채은이라는 멘티를 만나서 커리큘럼을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이 기관까지, 그러니까 이 직업을 얻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 직업을 얻은 뒤에 여기서 직장에서 주어지는 일 말고도 내가 커리어를 쌓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들을 좀 나눠줬어요. 어떻게 보면 국공립박물관이 좀 보수적인 방식처럼 보일 수도 있거나 뭐 약간 개방할 수 있는 제가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저의 책임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기관의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신나게 제 얘기를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등 인턴 자체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약간 맨 처음엔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빌라 선샤인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들을 나누는 것 자체가 타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채은님과 함께 했고요. 거의 코로나 덕분에 또 채은님과의 또 거리도 좀 있어서 거의 온라인으로 대부분을 진행했고요. 한 회차 정도만 직접 만나서 전시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네,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어떤 거 할지를 전 사실 일부러 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발표 너무 궁금하고요. 또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은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그럼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 화면 공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등 인턴이라는 프로그램에 인턴으로 참여하게 된 전인고등학교 1학년 이채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고등 인턴 역사의 길을 걷다 전인고등학교 1학년 이채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들어가기 앞서 순서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간단한 저 이채은은 누구인가 저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 두 번째는 고등 인턴이 뭐야, 제가 고등 인턴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등 인턴 기초 과정에서 한 활동들과, 네 번째는 고등 인턴 이제 심화 과정 직접적으로 멘토님과의 연결이 되고 이 부분에서 활동을 해서 얻은 점들을 발표를 할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고등 인턴을 마치며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에 대한 소개. 저는 저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네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 활발함. 저는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친해지는 것 또한 잘해요. 두 번째는 열정인데요. 자존심이 되게 좀 높은 성격으로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모든 일에 열정을 쏟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저의 의견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청중이 있는 앞에서 발표를 할 때 항상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으로 발표를 합니다. 저의 키워드 마지막, 도전. 도전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나 누군가는 두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넘치는 호기심 때문에 도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저를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 이렇게 네 가지를 갖고 왔고요.
두 번째는 고등 인턴이 뭐야? 내가 왜 고등 인턴을 하게 됐지? 이제 그 고등 인턴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보시다시피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점들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진로를 잡을 때 제 장점이 돋보이고 제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 전인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 학교에서 내가 역사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역사를 진로적으로 뻗어나가길 원하는구나라는 점을 알았어요. 그리고 과연 역사라는 한 분야에서 나의 성격을 잘 활용하여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 역사 큐레이터라는 진로가 떠오르게 되었죠. 그랬던 이 시기에 고등 인턴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가 저에게 다가와요. 한 분야를 진로로 가져도 되나? 만약 역사를 좋아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역사가 나중에 진로로 삼게 됐는데 금방 질려버리면 어떡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던 저에게 고등 인턴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연하 멘토님을 만나면 이런 고민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고등 인턴에서 이제 했던 기초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고등 인턴 1, 2차 과정에서는 오로지 저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평소에는 제 자신을 탐구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많은 시간을 쏟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학교를 다니면서 과제를 하고 수행평가를 준비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냥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만 하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고등 인턴을 하면서 이 1, 2차 과정 때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보고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 맞아, 나 이랬어. 이러면서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위에 발표했었던 4가지 키워드 중에서도 이 그 도전과 열정을 이 프로그램 이 1, 2차 과정에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다음은 제 3차. 이거 어려웠어요, 굉장히. 이력서와 자소서 쓰기였는데요. 저는 제 스스로가 글을 굉장히 잘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번에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한 진짜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을 갈아엎었어요. 완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글 쓰는 걸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구나. 되게 조금 힘드네. 살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 3차 과정은 저에게. 그러면은 이제 고등 인턴 심화 과정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저와 멘토님의 심화 과정 일정이었어요. 어떤 활동들을 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멘토님과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했지만 거의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인턴십 시간이 총 34시간이나 했어요. 그래서 멘토님께서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준비를 해주셨고 저 또한 이제 그 활동을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이런 활동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이런 활동은 정말 진짜 나에게 너무 꼭 필요한 활동이었다. 너무 좋았다라는 활동들을 몇 개 이제 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고등 인턴 심화 과정 첫 번째는 제가 역사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역사를 좋아하게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궁금증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건 저와 멘토님의 고등 인턴 망고일기예요. 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죠. 저는 이제 멘토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파일에다가 저와 멘토님이 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런 망고일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처음에 고등 인턴 이걸 하기 전에 멘토님께서 저와 멘토님의 성향을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스낵 테스트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스낵 테스트란 성격을 간식으로 표현을 한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에서 저는 톡톡톡 트로피카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설명 또한 저랑 너무 똑같아서 신기했던 경험이 떠오르고요. 이제 이 다음에는 제가 역사 큐레이터에 대해 아직 모르는 점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멘토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역사 큐레이터와 관련된 영상을 공유해 주셨고 그 영상을 바탕으로 제가 궁금했던 역사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했던 첫 번째 활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의 관심 분야 넓혀보기라는 그런 거였어요.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역사 큐레이터랑 관련된 인스타 계정을 모아둔 파일이에요. 이 멘토님과 고등 인턴 심화 과정을 하면서 SNS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의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와 관심 분야는 비슷하지만 생각도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어, 관심 분야가 같아도 완전 다른 관점으로 해서 내시는 분들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제 집 주변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을 알아본 파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시기관들을 방문하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버렸는데요. 이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방문하지는 못하여도 그 기간의 사이트나 여러 가지 블로거들을 알아보면서 온라인으로 방문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코로나19가 만약 종식이 된다면 이거를 가보고 싶은 기간 리스트로도 삼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그 다음은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전시 살펴보기입니다. 이 전시는 멘토님께서 직접 진행하셨던 전시 중 하나인데요. 이 전시는 아모레 퍼시픽이 그동안 수집해온 회화와 도자, 금속, 목공예, 섬유 등 다양한 종류의 전시품들을 통해 미술관의 발자취를 소개하고자 기획된 전시였습니다. 비록 제가 이 전시를 실제로 이렇게 참관을 하고 현장의 모습을 살펴본 건 아니었지만 멘토님께서 준비해 주신 보고서, 영상, 그다음 사진들로 실제 전시관 절차를 알아볼 수 있었고 제가 전시가 개최될 때 궁금했던 점들을 바로바로 물어보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멘토님과의 처음인 오프라인 만남이었는데요.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멘토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공평도시 유적 전시관이 개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 시기 때 마침 다시 박물관이 개장을 하게 되면서 멘토님과 처음으로 얼굴을 뵐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멘토님께서는 공평도시 유적 전시관에 관한 설명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남아있는 문화재들까지 함께 걸으며 살펴보고 저에게 여러 문화재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광화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넓은 광장이 있었고 이순신과 세종대왕 조각상 뒤로 경복궁과 청와대가 보였어요. 청와대와 정부청사에서 조선 한양의 육조거리가 겹쳐 보였고 KT 건물 사이에 청진옥을 말해주시면서 피막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 광화문에서 이렇게 높은 빌딩이 가득 차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면서 새로 지어진 D타워 건물에서 토층 전사된 벽면과 천진동의 시전 건물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길에서 운종과 피막길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진동 공평동에 70년대 이후 다시금 새로운 건축물들을 세우며 발굴조사된 공평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건물 주위로 보이는 유구의 흔적과 보도블럭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도를 보며 앞으로 가서 우리가 지나온 육조거리와 피막길을 건너 의금부를 지나 빌딩 주변을 빙 돌았던 것으로 확인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멘토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공평도시 유적 전시관에 방문을 하였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박물관이 보였고 공평동 룰을 시작으로 16세기에서 17세기의 건물 유구와 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시대의 시전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 시대의 시전 상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재현을 해놔서 실제 눈앞에서 과거의 시전 모습은 어땠는지가 눈에 그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동선이 바뀌면서 근대의 공평동을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도시 유적 아카이브를 보며 서울이 과거를 어떻게 품으려고 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방문을 통해서 역사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 뭔가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박물관을 방문하지 못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멘토님께 직접 해설을 듣고 공평도시 유적 전시관이라는 박물관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활동은 저와 멘토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해주신 프로그램이에요. 문화재 사랑 잡지 읽기라는 건데 매 월마다 문화재 사랑이라는 잡지가 새로 창간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문화재를 갖고 문화재를 읽으면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부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에 나눠보고 싶은 부분에 댓글을 단 후 그 부분을 다른 분들과 함께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이제 잡지가 얇지가 않았어요. 한 50페이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잡지라고 하면 이제 전 되게 생각보다 짧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갖고 이제 읽는데 학교를 제가 다녔단 말이에요, 방학에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되게 좀 뭔가 좀 이제 멘토님과만의 만남이 아닌 다른 분들을 또 만난다고 하니까 뭔가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이 모임을 갖기 전에 좀 걱정이 되게 앞서는 모임이었는데 모임을 하고 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모임이. 이거를 저만의 시각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관점에서도 이 똑같은 주제를 갖고 다뤄보니까 되게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되게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냥 좀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되는 부분에서 되게 격하게 공감을 하는 그것도 있었고 이런 모임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에도 이 모임을 멘토님과 하는 것이 아닌 제가 학교에서 따로 프로젝트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등 인턴을 마치며 저의 이제 계획, 저희가 달라진 모습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등 인턴을 하기 전에 저는 되게 주저했어요. 제가 역사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삼았고 이 직업은 내가 무조건 잘해야 돼. 나는 역사를 좋아하니까 무조건 잘해야 되고 역사의 성적은 무조건 좋게 나와야 되고 1등급을 무조건 받아야 돼. 이런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념들 속에서 되게 머리 아프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를 삼을 때도 처음에는 좋아서 역사를 진로로 삼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잘하니까 이걸 진로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멘토님을 만나면서 멘토님께서 그 박물관에 관한 그런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다른 사이드 그런 프로젝트를 또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그 역사를 좋아하면은 역사를 잘해야 되고 이 역사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를 무조건 좀 진로로 삼았으면은 잘해야 된다. 이거에 너무 얽매여 있었구나.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건데 그냥 도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좋아하니까 즐기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꼭 만약 역사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바뀌게 되더라도 그거는 실패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역사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역사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할 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제 자신이 정말 즐거워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해주셨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멘토님께서 저에게 이미 본인 성장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어리다고 모두 명량한 것은 아니다. 명량은 태도이니까 강점이다.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이 말이 너무 저에게 와닿았어요. 되게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고등 인턴을 같이 해주셨던 연아 멘토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셨던 청중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너무 멋있고 마지막에 우리 채은 인턴이 했던 그리고 멘토님이 해주셨던 그 말 정말 명언입니다. 와우. 와우. 제가 좀 진짜 에너지만 넘치는 게 아니고 역량하고 마인드도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명랑은 태도다.
강점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멘토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 한마디로 정말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최정희 선생님이 다른 멘토님께서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 저는 사실 좀 부끄러워요. 일단 채은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의 시간들이 제가 아까 너무 쑥맥처럼 말을 시작해서 저 사람이 뭘 해줬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채연님이 너무 얘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됐다. 뭔가 배웠다는 게 다행이다. 32시간이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남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사실 유스망고도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 개념으로 봤어요. 제가 박물관에서 누군가에게 일을 알려주는 게 되게 없는 경험이에요. 저는 실무, 보조 약간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에너지가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또 기관에서 주어지는 역량과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육이나 그런 서로 감상을 나누는 그런 컨텐츠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그걸 사이드 프로젝트로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전시 관람을 함께 보는 걸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감상을 기록으로 인스타로 발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보통은 박물관 상설 전시실을 보거나 궁궐을 볼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꼭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재 사랑 읽기도 저도 약간 이것도 사이드 프로젝트의 일환이에요. 감상을 나누는 게 전시관이랑 혹은 궁궐이면 좀 더 좋겠어요. 저도 계속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그 형식 자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사실은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갔을 때 그게 나의 일이랑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에너지 지금 있는 것을 나중에 하지 뭐라고 유예하지 않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관람하고 감상하고 그 감상을 다시 글로 다듬는 보통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약간의 홍보를 하자면 제가 채팅에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어두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시면 그거 보시고 조금 더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언제나 저도 좋아요와 구독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지 인턴이 질문을 해줬는데 두 분 다에게 해당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각각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그리고 이거는 멘토님에게 해당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독서 토론을 할 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신지 우리 채은 인턴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진짜 딱 그냥 멘토님과 인턴십 심화 과정을 하면은 저에게 딱 기억에 남는 거는 문화재 사랑 잡지를 읽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멘토님과의 활동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 너무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어제 그걸 잡지 읽기를 거의 한 2시간 반? 2시간 2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2시간 20분이 한 2분 20초가 된 것처럼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에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제가 이렇게 느낀 것처럼 남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 뭐 잡지 읽고 얘기하는 게 뭐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재밌을 일인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경험해보면 이게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에게도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재밌다. 이런 식으로도 문화재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멘토님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제 이야기, 그러니까 저의 일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날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진로를 정해서 뭐를 선택했고 어떤 이야기들을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이후 과정은 이런 걸 했었고
그래서 나는 왜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왜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일장연설이었는데 저는 이걸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난 사람이 아닌데 이 안에서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채연님이 보시기에 가장 흥미로워 보이는 지점들을 저라는 자원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됐었거든요. 그거를 일단 다 말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가 기대한 바가 어느 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이 정도야 라고 다 그 일을 널어놓는 것 자체가 제가 되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완벽한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을 1대1로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일단은 그 이야기 전체가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되게 떨리는 일이었기도 했었고 그리고 말하고 난 뒤에 좀 가벼워져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책은 책 모임은 보통 저는 쉬운 책과 어려운 책 있잖아요. 어려운 책은 아는 사람들이랑 읽어요. 어려운 책은 보통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모임을 갖고 그 어려운 책을 똑같이 그 멤버로 두 번째, 세 번째 모임을 또 가져요. 왜냐하면 어려운 책이라는 건 사실 반복해서 읽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그 어려운 책을 읽기 시작하면은 애초에 책 읽기가 좀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잘 읽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미 그 과정 안에서 이미 실패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어려운 그냥 넓게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정한 책을 추천해 달라는 말씀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쉬운 책 같은 경우 저는 잡지가 좀 쉬운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그 모였던 사람들은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사실은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쉬운 책은 내용이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타인으로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우. 오늘 정말 인턴분과 멘토님 모두 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옥 같습니다. 아까 채은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이 역사를 어떻게 품으려고 했는가 고민의 흔적을 봤다. 저는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 멘토님이 인턴을 어떻게 품으려고 했었는가라는 고민의 흔적을 좀 저는 느꼈고 채은은 그거를 너무나 잘 받았고 굉장히 흡수를 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